네, 멘트가 섹시하신 김기성 앵커의 이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이슈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이 중국산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이네요. 지금도 규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이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에 한해서 중국산 IT 기기, 그러니까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를 갖다가 사용하는 걸 갖다가 금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금지 대상 기업을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이 아니고 전 민간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현재 기업이 한 6천만 개쯤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국산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를 일정 금액 이상 눈에 띄게 유의미할 만큼 많이 쓰는 그런 기업이 한 450개쯤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은 분명하게 어떻게 본다면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빠르면은 다음 달 정도부터 적용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은 이 부분으로도 더 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철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1978년부터죠. 네. 한 자녀 낳기로 그렇습니다. 했다가 그러다가 2016년에 두 자녀로 바꿉니다. 그런데 인민은행이 최근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걸 아예 철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자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세 자녀를 낳도록, 그러니까 마음대로 낳을 수 있도록 철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네. 볼 것 같으면 중국의 지금 인구 구조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2016년에 두 자녀로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만 신생아 숫자가 잠깐 늘어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데 1인 가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1990년하고 비교를 하면 1인 가구 비중이 6%에서 16.7%로 증가를 했고, 성인 남녀 가운데서 독신 인구가 2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 그러면 우리가 대략 쉽게 말해서 14억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성인만 따로 떼고 성인 중에 2억 5천만 명이 독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혼인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중국 인구에 대한 유엔의 예측을 내놓은 걸 볼 것 같으면은 2019년에서 2050년 사이에 중국 인구가 3,200만 명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 비해서 미국은 5천만 명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서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고령화가 더 큰 문제라면서요? 네, 어떻게 본다면 사실 신생아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보다 중국의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진전 속도가 우리만큼 빠르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거든요. 고령화 사회는 뭔가 하면은 전체 인구 가운데서 65살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화 사회를 언제 진입을 했었는가 하면 2000년도에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7년 만에 전체 인구의 65살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 네. 그래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했고 이게 2022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14억에 달하는 인구의 14% 이상이 일을 하지 않는 나이 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비중이 엄청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동 인구 비율로만 따져서, 그러니까 이게 경제 활동 인구 비율이 아니고 노동 인구,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로는 노동 인구 비율이 미국에 비해서 5.4%포인트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2050년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미국보다 오히려 1.3%포인트 낮아질 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를 내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중국이 인구 효과로 성장을 하는 거는 이제 10년도 안 남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인구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에 관련한 이슈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세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기관이 러시아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이슈인데요. 금융의 무기화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표된 게 지난 15일입니다. 15일 날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뭐 해킹을 하고 공작을 펼치고 하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 그때 주로 나왔던 얘기는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갖다가 추방하고 6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때 같이 발표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러시아 국채를 신규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금융가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미국 그러면은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가장 강한 경쟁력은 금융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산업을 갖다가 말하자면 외교적 내지는 무기화 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러시아 채권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 날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미국의 제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어저께 그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신규 채권 매입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러시아 루블화 표시 채권을 갖다가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물론 이렇게 미국이 금융을 동원해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재하는 게 과연 효과를 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이 연합을 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루블화 표시 채권 매입을 금지시킨다는 건 뭔가 하면은 앞으로 금융시장에서도 이 편가르기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